네, 정의당 유희준입니다. 서비스 공단의 경영 수지입니다. 매년 7, 80억, 때로는 100억씩 적자가 납니다. 늘 서비스 공단을 비난합니다. 해체하라고 합니다. 민영화하라고도 합니다. 연 2억 5천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는 구민회관 문화강좌처럼 수익이 되는 것들은 위수탁을 종료하고 다른 곳에 넘겨줍니다. 그러나 청소를 하는 미화 업무, 관제탁 감시 업무 등의 공적인 일들은 수익 창출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공단이 수익을 내서 흑자가 나면 노원구 구민들은 적자입니다.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비스 공단의 주객관적인 상황은 어렵습니다. 안팎으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안으로는 작년 여름 파업, 최근 직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 그리고 징계 이후 이사장과 본부장의 동시 사직서 제출 등으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또한 밖으로는 체육재단 설립 움직임으로 인해 공단의 진로에 대한 불투명성이 내부 직원들을 불안과 위기의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원구청은 서비스 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 공단을 바라보는 노원구청의 구정 홍보 매체들은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서비스 공단을 관리 감독하는 노원구청의 행정 집행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서비스 공단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은 어떤지도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노원구 서비스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장 28조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원구청이 감독을 잘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노원구청의 의지가 반영된 감사 담당관의 서비스 공단에 대한 특정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는 중징계 공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후 공단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서비스 공단의 인적 쇄신을 통한 발전을 기대했던 개인으로서는 아쉬운 대목도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전반적인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감사과의 감사는 뭐 정당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또 공단에서는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감사과에 저희 그 구청의 권고에 100% 따르지 않는 점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특급 매식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만 좀 해보겠습니다. 특급 매식비 부당 사용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개인이 한 것도 있었고요. 또 뭐 몇 년에 걸쳐서 여러 건이 한 1000건 넘게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 1149건으로 보고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금액이 얼마나 된지도 확인하셨죠? 예, 한 2,200만 원 정도? 네. 네, 맞습니다. 2,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당 사용 건수 1,150건 정도하고 2,2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부당하게 사용을 했는데 이거를 사용한 기간이 언제인지 확인했습니까? 기간은 2019년하고 2020년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2019년, 2020년 2년 동안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미루어 짐작을 해보겠습니다. 2019년, 20년, 2년 동안 말고 그 앞에는 어땠을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상상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특급 매식비를 부당 사용한 사람들이 몇 명이고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부당 사용한 사람들이 10여 명이 되는데요. 대부분은 다 서비스 공단의 팀장급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장과 본부장이 구청장의 임명으로 인해 가지고
외부에서 가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공단을 책임지고 있는 중간 간부들, 팀장들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지막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년 서비스 공단에서 특급 매식비로 편성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그것까지 제가 확인 못했어요. 네. 대충 한 6,800만 원 정도, 2020년입니다. 6,800만 원입니다. 6,800만 원 정도에서 특급 매식비가 실제로 결산을 해보니까 집행되고 있는 금액은 4,24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4,240만 원 집행된 것 중에 아까 우리가 봤던 부당 사용이라고 했던 금액이 차지하고 있는 퍼센티지가 반절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특급 매식비가 얼마나 부당하게 말도 안 되는 분위기로 사용됐다는 감을 잡으시겠죠. 그거는 충분히 아실 것 같고요. 2,500만 원 정도 되는 부당 사용 집행 중에 개인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 그 다음에 야간 근무를 할 때 밥값으로 하라고 했던 돈을 낮에 중식으로도 가서 막 먹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한 1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150만 원 정도하고 2,200만 원 정도 합치면 한 대충 2,500만 원 정도라고 보고 2,500만 원 정도에서 사적인 용도하고 중식으로 사용했던 150만 원 정도는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2,200만 원은 환수 조치를 안 했거든요. 그 환수 조치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좀 기준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2019년, 20년 것만 환수를 할지, 아니면 최근 5년간으로 넓힐지, 아니면 서비스공단 창단하고부터 지금까지 그거를 다 조사를 해서 환수를 해야 될지, 그런 기준 부분이 좀 아직 조금 명확한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2019, 20년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전년도의 것들도 좀 들여다보고 조사를 해서 부당하게 사용된 거는 환수 조치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받습니다. 이번에 환수 조치를 2,200만 원을 안 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누가 먹었는지를 특정할 수가 없었대요. 감사 담당관에서 한 얘기가. 그래서 그거는 누가 먹었는지 특정할 수 없다라는 건 조사가 부실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내지는 특급 매식비 카드가 서비스공단에 11개가 카드를 가지고 특급 매식비를 팀장들이 관리를 하고 집행을 하는데 팀장들이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팀장들한테 책임을 물어서라도 환수 조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서비스공단 행정사무감사 때 밝혀진 내용입니다. 중징계 권고에도 불구하고 감봉으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주차사업팀장이 있습니다. 공단 소유 차량 5대를 출장 손세차를 했습니다. 출장 손세차 업체는 저기 멀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표는 2명인데 그 중에 1명이 허진수라고 합니다. 허성수 주차사업팀장의 친동생입니다. 친동생을 불러서 출장 세차를 하고 공단 카드로 결제를 해줍니다. 이 얘기는 처음 들어보시죠? 네,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당한 잘못되니까 네, 고맙습니다. 내규에 맞지 않나요? 네. 규약에 맞지 않는 그런 행위입니다. 맞습니다. 예, 말도 안 되는 행동 방향에 맞지 않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서비스공단은 팀장급 중간 간부들 2명의 부장하고 8명의 팀장이 있습니다. 이 중간 간부들의 모습이 방금 사례들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현실입니다. 누구로부터도 통제받지 않고 마음대로 해왔던 것입니다. 단적인 사례이지만은 특급 매식비 카드를 개인 카드처럼 사용하고 있고 세차도 개인적 이해관계로 친동생을 불러서 결제를 해주고 조사했던 내용 중에는 딸내미 생일이라고 해서 가족들끼리 애슐리에 가가지고 파티하고 결제하는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서비스 공단에 골마 있는 문화인 것 같습니다. 방금 구청장님도 확인하고 잘못됐다라고도 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공단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좀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징계 이후에 이사장하고 본부장이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뭐 사유도 궁금하고 확인하고 싶은 게 많으나 여기에서는 이사장과 본부장을 새롭게 이제 공석이기 때문에 임면에 대한 계획을 잠깐만 안내를 해주십시오. 네, 지금 임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언제쯤 마무리되나요? 본부장은 뭐 급한 대로 빨리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원래 본부장만 한 달 반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뭐 신원 조회하고 뭐 공고 내고 이래서 일단 본부장적으로 섭외되고 있는 분이 본부장 없습니다. 본부장부터 지금 일단 실무적인 거니까 이사장은 지금 벌써 두 번째여서 이게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떤 역량,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 어떤 조건의 사람을 모셔야 될까 좀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심사숙고하고 있고요. 본부장이라도 빨리 좀 둘 다 비워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본부장 먼저 지금 임명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차분하게 좀 시기적으로 좀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좀 그 사람을 선임해서 좋은 분이 오셔가지고 분위기를 좀 세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입니다. 서비스 공단에 대한 관리 감독의 총괄 부서가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총괄 부서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노원구청이 해야 할 일은 공단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물적이고 행정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해야 할 것들 중에 안 하고 있는 것들도 발견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도 정비입니다. 노원구 서비스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장 15조 사업 부분입니다. 사망과 사항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개정하도록 기획예산과를 점검해 주십시오. 혹시 15조 사망과 사항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니 처음 됐어요. 잘 모르시겠죠? 네. 맞습니다. 이거 뭐 법조문 하나를 다 기억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요. 시대 상황에 맞지 않아 가지고 변화된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사소한 것이지만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망은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항은 도서관, 정보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서비스 공단에서 다 다른 쪽으로 이관된 거죠. 그러면은 제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꿔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난 5월 18일에 기획예산과 과장의 전결 결제 공문이 서비스 공단에 전달됐습니다. 서비스 공단 동향보고 처리 절차 개선 계획 통보입니다. 그러한 문서를 보거나 혹시 보고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처음 듣습니다. 네. 이 공문에 의하면은 보고 절차를 제일 먼저 기획예산과로 일어나 해라. 보고 내용은 공단 관련 사안 전체로 해라. 보고 시기는 이사장 결재도 불필요하니 즉시 보고해라. 보고 방법은 이메일, 전화, 카톡 등으로 보고 수단을 총동원해서 할 것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공단의 독자적인 질서를 무시한 너무 과한 내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비스 공단 이사장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일시적인 조치입니다. 그거는 서비스 공단 이사장하고 본부장님이 사표를 낸 이후에 취해진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취해지긴 했는데요. 아니 그 제가 사표 수리를 그 본부장 건 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사장 건은 반려를 했는데 또 와서 안 하시겠다고 그러셔서 대신 새로운 이사장 올 때까지 좀 계시겠다고 해서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본부장도 없는 상태고 또 이래서 그 자리에 계셔본들 이미 마음이 드셨을 텐데 일을 제대로 하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의문이 들어서 근데 이제 서비스 공단 어찌됐든 돌아가는 일은 좀 구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 일은 알아야 되겠고 실제로 내용적으로 이 일은 챙겨지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해당 과에서는 그렇게 하자는 싶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너그럽게 해주시니까 230억 전출을 주고 있고 이사장을 비롯해 가지고 독자적인 질서에 의해서 공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공단 이사장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공단의 이사장을 투명 인간 취급하고 바로 이사장 보고하고도 관계없이 바로바로 구청에다가 보고하라고 정결 조치를 취한 문서는 제가 봤을 때는 과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의원님 첫 번째 서비스 공단에 대한 구청의 의무사항 중에 관리 감독 권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감독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야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빚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조치고요. 그래요. 본부장이나 이사장이 임명되면 사라질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해 봤습니다. 국장이 과장한테 정결 조치해서 일 처리를 하라고 했냐고 했더니 아니랍니다. 과장한테 물었습니다. 국장의 지시에 의해서 정결 조치한 거냐? 아니랍니다. 기억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곰곰이 기억을 더듬어서 공문을 찾아서 공문 주고받았던 것들을 찾아가지고 와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묵묵부답입니다. 보고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구청장님이 혹시 과장한테 다이렉트로 지시한 건 아니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방금 얘기했던 이러한 사례는 공무원 사회에서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제가 아직 본인들한테 확인을 안 해봐서요.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좀 두 분이 공석인 상태에서 어찌됐든 구청에서 서비스 공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답함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저희가 제때제때 대처를 하고 또 필요한 걸 도와주기도 하고 지원하기도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 두 사람 다 비어있기 때문에 지금 무주공산이 되어버린 상태거든요. 그리고 부장들이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제각각 이렇게 이게 책임자가 있으면 그 한 사람을 딱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면 서로 소통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아마 제각각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하셔가지고 조치할 건 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정 감사를 통해 가지고 징계 조치한 것 말고 서비스 공단의 팀장급 중간 간부들이 또 다른 징계 문제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 역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요. 서비스 공단의 사업부장 송인수, 그 다음에 야외체육팀장 강구현이라는 이름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강구현 씨 전에 파업 때 들어봤던 이름 같은데. 네. 지금 재판 중인 사람들 같은데. 이분들이 6월 24일 날 부당 노동 행위로 직위 해제 조치가 돼 있는 분들인데요. 그때 당시에 얘기 들어서 이름은 기억을 하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직위 해제했는데 직위 해제가 부당하다고 북부 지원이 지금 소송을 했고 아직 지금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 친구들이 부당 노동 행위로 직위 해제가 됐는데 그 부당 노동 행위 내용은 혹시 그 문건에 무슨 말미에 노조 제가 잘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노조 무슨 그런 용어가 하나 써져가지고 노조 와해 문건 그렇게 인정이 돼서 그때 초창기에 파업하면서 드러난 일이었고요. 그거를 책임을 가지고 그때 서비스 공단 이사장이 사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직원들은 직위 해제됐었고요. 그래서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직위 해제된 사유가 부당 노동 행위이고 부당 노동 행위 내용은 노동조합 와해
문서를 작성을 해서 공유하고, 그 다음에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의 협박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행위 등으로 이 두 분이 직위 해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뭐 과거 일이어서 이제 기억을 상기시키는 거고요. 문제는 직위 해제 상태가 6개월을 넘어서 1년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비스공단의 인사 규정에 의하면은 직위 해제 6개월이 지나면은 이사장의 직권으로 그 양반들을 다시 원상태로復帰를 시키든 아니면은 뭐 파면을 시키든지 간에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위 해제 상태에서 지금 그냥 놀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문제는 굳이 제가 언급을 하는 이유는 이사장 본부장이 없어서 많이 저도 그렇고 다들 당황스럽긴 하지만은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좀 이렇게 지시를 해줬습니다. 재판 결과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재판 결과가 나와야 거기에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직위 해제가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놨는데 예.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복귀를 한다거나 복귀를 하면 하는 대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예. 파면하면 파면하는데도 개인한테는 또 굉장히 큰 타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 부담스러우니까 재판 나올 때까지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재판이 소송 계류 중인데 예. 그 결과도 혹시 다른 행정행위를 한다면 그거하고 무관하게도 조치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아니 재판과 무관하게 판결과 무관하게 그거는 얼마든지 그 조치를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으나 그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재판 결과 일단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노원구청의 생각은 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걸로 다툼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예. 다툼이 결론이 안 났는데 나중에 복귀시켜놓고 나중에 직위 해제가 정당하다 그랬으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파업 이후에 그 노사 합의서를 작성을 했는데요. 공단하고 노동조합하고 노원구청하고 3자가 모여가지고 30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합의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남은 것은 공동의 실천으로 합의서를 이행하는 것이었는데요. 합의서 한 30여 가지 중에서 어느 정도로 이행되고 있는지 혹시 점검하셨나요? 대부분 다 이행됐고요. 크게는 두 가지만 지금 계속 논의 중이고요. 예. 그래서 TF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 70~80% 정도는 합의서가 이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핵심 쟁점으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은 핵심 사항을 그때 당시에 쟁점됐던 두 가지입니다. 무기계약직을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요.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이 두 가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도 핵심 장점이 뭐인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 당시에 TF팀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TF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관리를 하는 게 역할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1차 TF팀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올해 3월 달에 2차 운영을 한 다음에 현재까지 3차 TF팀이 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열리고 있는 상태에서 회의를 TF팀을 운영을 하자라고 계속해서 공문을 3차례나 주고받고 하면서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응해 주셨으면 하는 당연히 임해야 되고요. 그건 서로 간에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대화가 안 되고 있으면 대화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공단을 바라보는 노원구청의 구정 홍보 매체는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지, 공단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노원구청의 행정 집행은 공정한지, 아니면 편향적이고 불공정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6월 달에 파업을 하고 노원구청을 점거해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서비스공단과 노동조합은 40여 차례 단체 교섭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노조가 결국은 파업을 하게 됐는데요. 지난 6월 서비스공단 노조의 파업이 불법 파업이었나요? 파업 자체는 불법은 아니고요.
농성이나 그 이후에 일어난 일 중에는 불법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불법? 집회 신고를 그 구청 앞하고 보건소 거리에서 하기로 했는데 구청 앞마당에서 집회도 있고 1층까지 들어왔고 5층 구청장실 앞에서도 농성을 한 그 부분은 불법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법적인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안 났습니다. 법원에서 파업이 끝나면서 네. 결론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네, 그 부분에 저희는 대한, 그게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고소한 겁니다. 그래요. 그건 불법이 아니고요. 본인들의 사업장에 가가지고 사업장을 점거하는 거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시각의 차이에 의해서 논쟁의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생각의 차이입니다.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부총장님이 1층 농성하고 5층 거기는 신고한 곳이 아니잖아요. 거기 와서 24시간 계속 며칠 동안 노원구청 본관에 서비스 공단 직원들이 파견 나와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곳들이 어디인지는 아시고. 그 집회 신고를 근데 왜 앞에서 보고서 잡히라고 해요? 파업과 관련해서는요. 집회 신고하고 상관없이 본인들의 사업장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법원에서 좀 결론을 내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결론을 내리지 않고 끝나버려서 그건 다툼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부총장님 생각이 그렇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불법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네. 아닌 시각에 대해서는 교정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정도면은 파업에 대해서 부총장님 생각이 어떤지는 확인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업을 대하는 행정의 대응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노원구청은 서비스공단 파업에 대해서 노원 국민들에게 6월 27일 날 문자 발송을 했습니다. 문자 발송의 내용은 불법 점거 농성, 모든 무기기업직들을 60세에서 65세 정년 연장, 재정 자립도 꼴찌와 청년 구직자에게 청천벽력, 코로나 시기 모두가 힘든 상황 운운하면서 불법 파업 집회 즉각 중단 촉구와 당당하게 맞서겠다며 위협에 가까운 내용들입니다. 문자 발송과 관련해 가지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 6월 27일 날 보냈던 문자 발송 대상자 수하고 발송 금액은 혹시 얼마나 되는지? 금액은 모르겠고요. 한 16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15만 6천만 명, 6천 명 정도에게 41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문자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안의 내용들이 시각의 차이가 있다 손 치더라도 확인되지 않는 내용들을 가지고 불법이라고 하고 많은 부분 호도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불편함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습니다.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작성을 하고 미디어 홍보 담당관이 수정을 하고 부총장이 최종 결정을 득한 후에 주민들에게 발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자 최초 초안을 누가 작성했는지를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을 드렸었는데 답을 못 받았습니다. 혹시 부총장님 알고 계시나요? 그거는 보통 문자를 보내면 해당 부서에서 일단 초안을 작성을 하고요. 홍보과가 좀 보고 최종적으로 제가 봅니다. 혹시 해당 부서의 초안을 누가 작성했는지도 좀 확인해서 그러니까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아니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작성했든 간에 궁극적으로 결제는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작성한 거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최종 책임을 부총장이 지고 있으니까 맞는 말씀이긴 한데요. 네. 실제로 최초에 누가 초안을 작성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사실에 기초한 내용인지 아닌지는 중요하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많이 바꿨습니다. 그럼 구청장님은 그렇게 많이 바꿨습니다. 네, 초안이 있긴 했는데요. 예. 예. 그 글에 불법이라는 거에 제 생각이 다 녹아났다고. 그러면 구청장님의 생각을 가지고 제가 당연히 결제했으니까 최종 결제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역시도 사실에 근거하지 못한 내용, 그 다음에 문자 발송 비용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국민들에게 나가는 문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심사숙고하고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어떤 게 사실에 기초하지 않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불법 점거 농성. 그건 아까 제가 불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무기 기약직들을 60에서 65세로 정년 연장. 네. 모든 65세를 다 65세로 정년 연장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는 네. 무슨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위험직 고령 친화직종 고령 친화직종 대해서 그건 나중에 이야기한 거고요. 네.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무기계약직 정기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정확하게 들었기 때문에 어제로부터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의원님이 들으신 건 아니잖아요. 저는 들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런 걸 더 확인해 보는 걸로 하고요. 아니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네. 누구한테 확인합니까? 제가 확인해 드리고 있어요. 아니 6월 27일 현재 모든 무기기약질 전체를 65세로 정년 연장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은 그 당시에 요구했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에 기초하지. 아니 제가 직접 들었다니까요. 이렇게 면담에서. 그거는 공식적인 무슨 문서나 뭐 외부 성명서 같은 데는 그렇게 쓸지 모르나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는 또 나중에 더 확인을 해보는 걸로. 아니 하고. 제가 확인하고 있어요. 제가 아니 저는 당사자가 확인을 했는데 어디다 따로 또 확인을 하신다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저는 들었는데요. 아니 그 현장에 내용이 계신 건 아니라고 아니었잖아요. 들었거든요. 노조하고 이야기할 때 그때 계시진 않으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간접적으로 옆에서 다 보고를 받고 얘기를 다 듣고 있었던 내용인데 제대로 보고가 안 된 겁니다. 걸러서 보고된 겁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은 파업 시기의 현수막 게시 논란인데요.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사회에서 공공현수막 게시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반면에 노원구민들 뿔났다, 서비스공단 해체해라, 74억 적자 운영, 공단을 민영화해라 등 노원지역 단체장 모임 소속 단체들의 현수막은 게시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허락해주고 누구는 불허하고 이렇게 현수막 게시에 대한 판단이 도시경관과 부서의 독자적인 판단인지 아니면 부서 외부의 판단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자체 판단해가지고 불허해서 나중에 다시 허용하라고 했습니다. 내용 따지지 말고 나중에 어떤 현수막이든 찬성이든 반대든 의사표시하는 게 맞다고 봤기 때문에 처음에 한 행정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 문제로 해가지고 사실은 행정심판 청구를 본원이 준비하다가 관련 부서의 담당자들이 눈에 밟혀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라는 생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고 노원구청의 입장에서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은 공정한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예. 그런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그 공공현수막 게시와 관련해 가지고 행정의 공정함을 가지고 늘 이렇게 시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각별하게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만 공공게시대를 이용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절차만 잘 준수해 주시면 크게 뭐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크게 아주 상대를 정말 허위 사실이나 무슨 아니 아무리 허용을 해도 상식적으로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도 내용이 아니라면 절차만 밟아주시고 그 신청 며칠 전에 하는 게 있으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런 절차만 잘 밟아주시면 특별히 그걸 저희가 딱히 허가제 이런 건 아니니까 신고제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막바지에 와 있는데요. 체육도시 노원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이 5월 27일 날 중간 보고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내에 최종 완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향후 일정에 의하면은 2022년에 제반 준비를 해서 22년 말쯤이면은 체육재단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체육재단 설립 움직임은 서비스공단의 진로 문제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은 체육재단 설립이 서비스공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고 체육재단을 고민했던 건 아니고요. 워낙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노원구가 워낙에 체육시설이 뭐 다른 25개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고요. 앞으로 또 만들어질 체육시설이 지금에 있는 체육시설보다 더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체육관도 현재 3개 운영 중이고요. 앞으로 4개 정도의 체육관이 생기고요. 축구장도 지금 5개 있고 내년에 수락산까지 한 6개 인조잔디구장이 생깁니다. 테니스장도 3개나 있고 야구장도 내년에 되면 3개나 만들어지고 이건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한 구에 이렇게 많은 체육시설이 들어서는 거는 아마 노원구가 유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도 시설이지만 이런 체육시설이 많은데 이거를 좀 주민들이 꼭 체육시설이 그런 게 아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건강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좀 연구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참여시키고 예를 들면 걷기 실천율을 높인다거나 이런 좀 운동과 관련된 건강과 관련된 체육 도시로서의 노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이거는 기존에 뭐 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청의 문화체육과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비스공단은 더더군다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비스공단은 그냥 시설 관리에만 그치지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고 체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획하고 이런 능력은 거의 전무합니다. 단순한 그냥 시설 관리에 그치기 때문에 그런 컨트롤 타워로서의 재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용역을 시작을 했던 것인데요. 제가 최근에 들어보니까 난데없이 서비스공단하고 자꾸 이게 연결이 돼서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뭐 그것 때문에 체육재단을 뭐 해야 되는지 안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방금 말씀 주셨던 그 핵심적인 내용은 조금은 건강과 체육과 관련된 거를 전문적인 집단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보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우리 노원구가 문화재단이 설립되기 전과 문화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노원의 문화의 수준과 프로그램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문화에 대한 전문가들이 우리 공무원들은 늘 바뀌지만 문화재단에 있는 문화 쪽 전문가들이 채용이 돼서 계속 그것만 연구하고 계속 기획을 해왔거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1년 반 동안 저희가 문화활동이 거의 중단되어 있습니다만은 틈틈이 코로나 시대 때 자동차 극장이라든가 틈틈이 했던 문화재단의 여러 가지 그 문화활동들은 25개국에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수준이 많이 높아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의 질도 높아진 거는 그런 전문적인 문화를 다루는 재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체육도 저는 그렇게 앞으로는 가야 우리 노원구 주민들의 건강이라든가 체육활동도 수준도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말에 대한 뭐 타당성이라든지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도 있는데요. 본 의원이 질문했던 거는 그렇게 전문가 집단에 의한 체육재단이 설립됐을 때 이게 서비스 공단에 영향을 끼칠까 안 끼칠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던 거고요. 예,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만약에 재단이 설립된다고 하면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서비스 공단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주로 크게는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2개의 체육관입니다. 노원구민 체육센터하고 우리구민 체육센터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환경 미화 이런 그 다음에 뭐 관제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결국은 체육시설 쪽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앞으로 만들어질 체육시설도 그렇고 체육재단이 관리 운영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야 이 시너지 효과도 있는 거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 전문가 집단이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그 과정에서 서비스 공단에 계신 이분들이 당연히 체육재단으로 옮긴다 그러면 고용 승계나 이런 거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 우리 문화재단에 만들어질 때 문화예술회관이 결국 서비스 공단 소속이었는데 문화재단 쪽으로 그 영역을 바꿨습니다. 바뀌는 과정에 그대로 다 고용 승계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면 절대 뭐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단의 설립 필요성 취지하고는 관계없이 서비스 공단에
이미 체육센터 내지는 체육시설들을 서비스공단에서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끼칠 거라는 것은 명확한 것 같고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관리감독자로서 노원구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뭐냐고 하면은 이후에 체육재단은 설립이 될 겁니다. 2022년 말이면 가시화 될 건데 설립 즈음해서 공단한테 얘기하지 말고 지금부터 노원구청은 체육재단 설립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향후 일정에 의하면은 2022년 말쯤에는 가시화 될 거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서비스 공단은 어떻게 살아남을 건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공단의 역할을 할 건지를 지금부터 같이 열어놓고 고민하고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꼭 챙겨주시고요. 네. 한 달 후에 영역 결과가 나오니까요. 영역 결과를 가지고 서비스 공단 필요하면 서비스 공단하고도 소통하고 네. 같이 좀 설명하는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거에 핵심적인 내용이 체육재단 전문가 집단에 의한 뭔가라고 했을 때 체육재단의 핵심적인 주체는 노원구 체육회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원구 체육회는 그동안 임의단체였는데요. 6월 이번에 며칠 전은 법인단체로 법적으로 전국의 모든 체육회가 다 법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가고요. 재단은 완전 좀 다른, 그러니까 지금 문화재단을, 지금 노원에 문화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문화원이 있는데도 문화재단이 따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체육회와 체육재단은 긴밀한 협력을 해야 되겠으나 완전히 다른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단체고요, 여기는 기관입니다. 그러면은 이후에 만들어질 노원구 체육재단은 노원구 체육회가 중심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체육회가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다. 네, 유관기관으로서 하는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재단은 자꾸 만들어진다고 기정사실을 하시는데 그냥 아니, 만들어지면 그렇게 그런 계획인 거고요. 아니면 또 뭐 내년에 또 지방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확정하지 마시고요. 그러게 저는 필요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도록 좋습니다. 본 의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서비스 공단은 위기고 모든 면에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건설적인 파괴입니다. 새로운 건설은 철저한 파괴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공단 운영의 책임자로서 노원구청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특별히 주문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